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입당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이는 정당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였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올해 말까지 예수님의 12제자 작가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월 12명의 작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 기독 작품을 전시하며 예술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다음 세대의 영적 깊이를 채워주는 어린이 성령 캠프가 마련됐습니다. 불의의 화재로 예배당이 모두 불에 탄 미국의 한 교회 성도들이 천막에서 예배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포도원교회가 지역 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양산 미션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신천지 등 특정 종교 집단이 조직적으로 입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2022년 8월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경북 청도의 별장에서 만났다며 이 씨가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켜 윤 후보를 도운 것은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2번이나 막아줘 은혜를 갚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의 자유의사여야 할 정당 가입이 종교 집단의 사주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범죄 행위로 정당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140주년을 맞아 특별한 작품 전시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미술인협회가 올해 말까지 예수님의 12제자 작가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단 기독작가 12명이 매월 작품을 전시하며 예술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태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 산클레멘테 해변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 해변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노부부의 모습은 평화와 행복감을 전해줍니다. 한편에선 즐겁게 모래놀이하는 개구쟁이들도 그림에 담겼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바다는 따뜻한 햇볕으로 찬란하게 빛납니다. 남은주 작가는 과거 미국 방문 당시 접했던 아름다운 해변과 사람들의 평화로운 일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며 이를 한 폭의 유화로 그려냈습니다. 햇빛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으로 표현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비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나 비치는 태양빛으로 비치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쁘겠구나.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는 한국기독교 140주년,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올해 신규 사업으로 기획작가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부터 연말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릴레이 전시를 펼칩니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매회 참여하는 작가들의 예수님 제자의 이름이 부여됐다는 점, 매회 12명씩 총 84명의 협회 소속 작가들이 예수님 제자의 이름을 담아 작품을 완성해 복음의 통로로 인도합니다. 올 한 해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기획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를 도를 갔던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한 달 동안 내가 어떤 제자의 이름으로 한번 살아가는 어떤 마음에 심는 그런 기념으로. 이번 작가전은 작품 전시 외에도 특별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대 교수, 미술평론가들이 나서 기독예술의 역사와 예술인들의 사명에 대해 강연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빛, 그죠? 빛의 세계, 그다음에 영적인 그런 예술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말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것은 작가님들이죠, 사실은요.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오감과 오성과 그죠? 그런 느낌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 작가전 7월 릴레이 전시는 8월 2일까지 송파구 M아트센터 김희협 상설 갤러리에서 열릴 예정. 이후 8월부터 10월까지 3차례 릴레이 작가전을 더 개최한 후 12월에는 84명 작가들의 대장정을 마치는 전시가 열릴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태용입니다. 어린이도 성령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아래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을 돕는 캠프가 마련됐습니다. 전국 31개 교회에서 모인 아이들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채웠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한 배우를 향해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기쁨의 외침은 곧이어 뜨거운 기도의 목소리로 바뀌었고 아이들은 손을 들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번 캠프는 어린이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마련됐습니다.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아이들의 영적 깊이를 채우는 현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질로 원색적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으로 아이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고 사흘간 진행된 캠프는 6번의 말씀 집회와 뮤지컬, 버블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담은 공연을 통해 아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욱 쉽게 배웠습니다. 전국 31개 교회에서 모인 800여 명의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약간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께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일단은 예전에는 약간 장난을 되게 많이 쳤어요, 교회에서.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평소와 달리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인솔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조금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한다거나 소리내서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신길교회는 연중사역으로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세대별 성령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어린이 성령 캠프를 시작으로 청소년과 청년 등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이 8월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불의의 화재로 예배당이 모두 불에 탄 미국의 한 교회 성도들이 천막에서 예배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달링턴 카운티의 플레전트 그로브 침례 교회는 지난 19일 발생한 대형 화재로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이 교회는 1869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흑인 교회로 이번 화재로 교회 건물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성도들의 믿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회 건물이 없어도 여전히 함께할 수 있다며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가 바로 교회라고 고백했습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포도원 교회가 양산 미션센터를 설립하며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0만 선교, 100만 전파를 목표로 한 포도원 교회는 이로써 드림센터와 화명, 덕천 성전에 이어 4번째 성전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기존 3개 성전은 부산에, 이번에 설립한 미션센터는 경남 양산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산 지역 복음화를 목표로 들어선 양산 미션센터는 선교 기념관과 8개의 선교사 쉼터를 운영하며 포도원 교회 선교 거점 기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포도원교회가 이 미션센터를 통하여서 물된 동산같이 되어서 이 양산을 살리고 부산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 목마른 선교지를 해가를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이 밖에 양산 미션센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술 공연 등 상생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글로벌 시민학교가 2025학년도 1학기 쿼터 발표회를 열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은 악기 연주와 합창, 영어 스피치와 태권도 시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격려사에 나선 전봉권 교장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가능성과 변화의 힘이 느껴지는 자리였다며 오늘 이 시간이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민학교 측은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과 수준별 학습 등 눈높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아이들의 개성을 살리는 데 앞으로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어떤 건가를 발견하고 또 그걸 통해서 꿈을 키워나가는 아주 귀한 발표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영어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이런 발표를 통해서 또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전주 글로벌시민학교는 최근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이주 배경 레인보우 스쿨 사업에 선정되며 다문화 가정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미양국이 8월 1일을 시한으로 두고 막판 관세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에 마스가라는 이름을 붙인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뉴욕 하워드 러트닉 장관의 자택에서 진행된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우리 정부 차원의 한미 조선 산업 협력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했습니다. 관세 15% 방어선을 위한 협력의 지렛대로 조선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8일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입니다. 개혁신당이 약 1년 2개월 만에 이준석 대표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개혁신당은 2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제2차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준석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28일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개혁신당 최고위원회는 취소됐습니다. 특검은 2022년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대표를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자료 등의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여름 극한 폭염 탓에 사망자가 11명 발생하는 등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돼지 등 가축도 100만 마리 넘게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하루 동안 온열 질환자 87명이 추가 발생해 올해 5월 20일부터 이날까지 누적된 온열 질환자 수는 총 2,183명에 달합니다. 특히 사망자가 11명으로 전년보다 7명 늘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후 닷새 동안 9만 5천여 명이 이동통신사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폐지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발생한 번호 이동은 총 9만 5,233건이었습니다. 통신사 중 SK텔레콤으로 유입된 가입자만 순감했습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지출했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수업에 복귀하게 되면서 의사 수급과 환자 건강권을 무기로 삼은 의대 불패가 이번에도 재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수업, 실습 단축과 압축,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 등 대학들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한편 전공의들은 28일 환자단체를 찾아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불평과 불안을 겪은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첫 직항 여객기가 현지 시간 27일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항공사 노드윈드의 항공기는 승객 400여 명을 태우고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8시간 비행에 약 78만 원인 첫 티켓은 빠르게 매진됐습니다. 이번 직항편은 북한과 러시아 양국 간 70년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무력 충돌을 겪는 태국과 캄보디아 정상이 말레이시아에서 고위급 휴전회담에 돌입합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양국이 즉각 휴전을 위해 회담을 시작하며 미국 관리들도 지원을 위해 현지에 파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간 긴장이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임신 21주 만에 태어난 초미수가가 첫 돌에 세계에서 가장 이르게 태어나 살아남은 아기로 기네스북에 공식 등재됐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A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7월 5일 예정보다 133일 빨리 비누 1개 무게인 283g으로 태어난 내시킨 군이 최근 1살 생일을 맞아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교전 중단 첫날인 현지 시간 27일 구호품이 반입됐지만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공중 투하 방식으로 구호품이 전달돼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제한적 방식으로는 심각한 식량난 해결이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남부 알마와시 등 3개 지역에서 매일 군사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펜타닐 관련 20% 관세 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2일 종료되는 무역휴전이 90일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중국은 드론,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스와 튀르키예가 최악의 폭염 속에 대형 산불로 비상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그리스 11개 지역에서는 화재 위험이 매우 높은 적색 5단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크레타 섬 등 여러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했고 7일 연속 40도를 넘는 폭염과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부경입니다. 연일 밤낮 없는 폭염이 기승입니다. 이번 주도 35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극심한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7도, 강릉 3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6도, 광주 35도, 부산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기독교 140주년을 맞아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미술인협회 작가들이 예수님 제자 이름을 부여받아 매월 작품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해 신앙과 문화의 접점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기독교 미술의 공공성과 창의성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기획 전시는 교계 안팎에 한국 기독교 미술의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